똑같은 저점과 저점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추세선을 이탈하는 게 여기가 처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아, 이제는 상승 추세가 끝이 났구나, 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마인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수익이 발생을 했다가 매도를 못해서 손실로 전환되는 경우가 가장 고통스럽죠. 근데 그 손실이 수익에서 손실로 접어들었지만 그게 점점 마이너스가 커져가면 정말 우리가 고통스럽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본전만 오면 내가 이제 매도할 건데, 그런 마인드로 이제 버티게 되는 거죠. 버티고 있으면 계속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은 손절을 치고 나면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세를 몰라서 그래요. 상승 방향인지 하락 방향인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줄 알면 그런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반등 나오겠지 생각하고 계속 홀딩을 하다 보면 주가가 끝없이 하락할 때가 있어요. 최근 아마 1년 동안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세를 몰라서 그래요. 추세만 알고 있으면 지금부터 하락이 뭐 단기 하락이다 아니면 조정이다 하락이다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조정과 하락은 다릅니다. 조정과 하락을 구분할 줄만 알면 그런 위험에서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거죠. 추세가 살아있느냐, 추세가 죽었느냐를 알아야만이 매도를 할 건지 홀딩을 할 건지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추세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큰 손실로 접어드는 것도 우리가 사전에 한 발 빨리 매도하고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이 추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추세 이탈이 나왔을 때는 홀딩하지 말고 바로 손절매를 하고 나오면은 상승 추세의 기본적인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 실전에서 차트를 보면서 적용하면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추세가 이탈하면 매도 마인드, 즉 위험 관리를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을 내가 저가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세를 이탈하면 마인드를 전환을 해야 돼요.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반등이 나오면 매도다. 매도 마인드로 바로 전환을 해야 돼요. 추세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조금 하신 분들은 추세가 뭔지, 단기 추세가 뭔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세 개로 일단 합죽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상승 추세의 첫 번째 조건은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되어야 됩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뀝니다. 이평선 간의 이격이 벌어집니다. 상승과 반락을 하면서 이격이 좁혔다가 벌어졌다가 하기도 하는데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 이격의 장기 추세와 단기 추세의 이격이 점점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양봉이 출현합니다. 연속적인 양봉이 출현하죠. 그 양봉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실전에서 차트로 제가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지금 제가 추세를 꺼놨는데요. 일단 다 삭제를 하고요. 처음부터 하나 다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일단은 저점을 잡았다고 할게요. 추세로 전환을 했다. 이평선들이 모여 있다가 우상향으로 모여 있다가 이평선들이 밀집을 해가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잡고 추세가 꺼보는 거예요. 추세를 볼 때는 지금은 이미 차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세를 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추세가 일단 여기가 저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추세가 꺼진 거죠. 그리고 차트를 이제 여기의 저점과 여기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를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추세 위에서 놀다가 이평선들도 이격이 벌어져 거래량도 많이 들어옵니다. 추세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상향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단 밴드가 하단 추세선이 일단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주가가 급락이 나왔다가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와버리죠. 그러면 추세선을 여기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저점과 여기 저점으로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만들어 봅시다. 계속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추세가 깨지려면 여기를 이탈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 각도를 세워버린 거예요. 여기서 상승 각도와 여기 상승 각도가 점점 가파라지기 시작합니다. 상승 각도가 계속 가파라지기 시작합니다. 주가는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상승 각도가 가파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급등이 나오니까 그래요. 여기도 보면 양봉과 여기 양봉의 크기가 틀리잖아요. 점점 추세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의 매수세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메이저든 개인이든 할 거 없이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그만큼 호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음봉은 작고 양봉이 커져요. 지금 보시면 그런 현상들이 이 구간의 양봉과 이 구간의 양봉의 차이를 봐봐요. 이 구간의 양봉은 양봉이 크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구간의 양봉은 연속 양봉도 나오고 양봉이 길어지는 패턴이 나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양봉이 커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여기서 저점이 나왔죠. 이렇게 또 추세선을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점점 각도가 가파라지니까 여기서부터는 상승 각도가 굉장히 가파라졌죠. 상승 각도가 가파라졌잖아요. 이제 여기서 추세선을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추세선을 그었으면 여기가 이제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도 급락이 나왔는데 저점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저점과 여기에 저점, 여기에 저점, 여기에 저점, 여기에 저점. 한 번도 여기 네 번째까지는 한 번도 이 추세선 이탈이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떨까요? 이탈이 나오죠. 하락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 이후에 횡보를 해버리잖아요. 횡보를 하면서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인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전에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은 비판을 했던 게 지나온 차트 보고는 누군가 다 결과론이다. 이렇게 많이들 악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많은 비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똑같은 저점과 저점을 다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저점이지만 추세선을 이탈하는 게 여기가 처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이제는 상승 추세가 끝이 났구나, 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마인드 전환을 하는 겁니다. 끝이 났다가 아니라 끝이 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보유를 했다 그러면 추세를 타고 밑에서부터 뭐 8만 원에 사가지고 계속 보유를 한 사람들은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 전환을 하는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로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단기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매수를 자제를 하고 좀 더 관망을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주식은 100%가 없으니까요. 빨리 여기서 회복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회복을 해주면은 되는 겁니다. 근데 회복이 안 나오죠. 근데 여기서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여기서 추세선을 그어가지고 밑에서 그어보면 이 추세선에 한 방에 뚫어버리죠. 대개 보면 추세선 근처에 여기 왔을 때는 뭐 오지도 않았지만 근데 여기는 다이렉트로 그냥 이 추세선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 추세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고 빠져요. 안 믿기죠,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영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절마저고 이거 뭐 틀리만 하는 거 아닌가, 뭐 끼워 맞추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상을 들으면 절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여기서 다이렉트로 깨져오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뭐 짧게지만 꼬리를 달아보고 여기서 어떻게든 한번 시도를 해보잖아요. 이 자리에서 뭔가 한번 시도는 해보잖아요. 이 자리가 그런 걸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다이렉트로 완타치로 바로 깨고 내려왔지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한번 푸덕거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반등 나오고 또 그 다음날도 반등 나오고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단 밴드가 내려옵니다. 손을 댄 게 아니라 이 추세를 그대로 꺼어난 거잖아요. 여기서는 어떨까요? 반등이 나오죠. 근데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도 부딪히잖아요. 여기 꼬리 달고 또 빠져버려요. 잘 안 보이면은 자, 이렇게 여기서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도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양봉이 나오고 이 위에까지는 못 나왔지만 이 위에 추세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지 역할을 했지만 이탈하고 내려오니까 또 저항 영역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밀려버려요. 다시 또 한번 지지가 나옵니다. 페이커로 한번 밀었다가 또 올려주는 흐름이 나오죠.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기술적 반등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읽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미 이 추세를 이탈했을 때는 이미 이제는 추세는 끝이 난 거예요. 상승 추세는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보여온 대로 생각하면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또 우리가 그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이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려면 어디로 돌파를 해야 됩니까? 이 선을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을 돌파를 해야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또 저항을 맞죠. 여기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더 와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또 저항을 받고 더 상승을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저항권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연장을 하면. 자, 차트를 깨끗하게 제가 선을 그을게요. 자, 이렇게까지 추세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깨끗하게 컸으니까. 있는 자리. 여기 중심으로 시작해서 여기도 저점, 여기도 저점, 여기도 저점, 여기 저점. 그러니까 한 번도 추세를 이탈한 적이 없는데 이 구간에서 이탈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탈이 나오죠. 그러면은 단기 추세가 끝이 났다. 상승 추세가 끝이 나겠구나라고 우리가 마인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 추세가 끝이 났다는 걸 확신을 심어주는 거는 이 고점과 여기 고점이 형성되고 밑으로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이 추세를 한 방에 뚫어버리는 장대 음봉이 나와버렸잖아요. 거래가 실리고.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확신을 가져도 돼요. 이제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구나라고 확신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빠졌는데 이 구간에서
한 번, 두 번 저점을 형성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단 밴드, 그러니까 제일 추세선 하단 밴드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뭔가 상승 시도를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승 추세로 돌린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일까요? 이 상단의 추세선을 다시, 이 상단의 추세선을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 다시 조정받고 재상승이 나오겠구나, 다시 추세로 복귀를 하겠구나라고 읽어줄 수가 있는데, 이 상단 거를 이탈을 이 상단의 추세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은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계속 이어볼게요. 결국은 급락이 나오는 거죠. 여기 이 추세를 못 넘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를 이탈한 것도 알지만 우리가 손절이 안 나가는 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갖습니까? 내가 14만 원이 매수가라 그러면 14만까지 이제 올라오겠다라는 그 희망 때문에 또 매도를 못해요. 매도를 못하고 본전 생각이 나거든요. 여기서 9만, 8만 원까지 하락했을 때는 어떻게든 내가 매도를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이따 조금만 손실 복구가 되면 매도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13만 원, 11만 원이 상승이 11만 원 오면은 내 매수가가 13만 원인데 조금만 더 나오면 본전가 오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매도를 못해요. 매도를 못하고 다시 또 홀딩하고 있으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또 하락이, 깊은 하락이 또 나오는 거죠. 8만 원도 깨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결국은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못하는, 계속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락 추세의 전환이 됐다고 하는 거는 두꺼운 선을 못 넘었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제가 추세선을 만들어 줬던 거를, 그어 줬던 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시고, 첫 번째가 이 단기 추세가 이탈이 나왔을 때는 마인드 전환을 해주고, 두 번째 장대 음봉이나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으로 이탈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단기 추세가 아니라 주 추세가 이탈이 끝났다라고 마인드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마인드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보유자는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단 밴드 추세선까지도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은 끝이 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반등 나오고 밀렸다가, 반등 나왔다고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밀려버린 거죠. 그러면 이 추세가 다시, 이 종목이 다시 상승을 보려고 그러면 여기를 뚫어야 돼요. 뚫고 올라오는 상승 흐름이 나와야 다시 추세 복귀가 가능한 거예요. 추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계속 영상을 돌려보시고 제가 알려드렸던 부분 기억을 하세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해야 된다. 이동평균선의 정배열로 변한다. 이평선 간의 이격이 변화한다. 좁혔다, 버려졌다가, 그리고 연속적인 양봉이 출현하면서 그 양봉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수세 매매 하시거나 중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적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